화면 조금만 더. 안녕하십니까. 주말 본원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재수 성공 설명에 참여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대학들이 속속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에서 주최하는 재수 성공 온라인 설명에 참석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입의 분위기는, 특히 수도권 분위기는 재수는 필수요, 학우는 선택, 이런 분위기죠. 특히 인서울 주요대의 경우 재수생의 비율이 30%에서 많은 대학은 50%까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의 식수는 제1부에서 우리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 출신인 박은혜 우리 대동은석진로진학연구소 부소장님께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와 대처 방안에 관해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가 약간의 변화가 있죠. 정시가 확대된다라거나 그 다음에 입시 과목이 통합 수능으로 바뀐다라거나 그 다음에 약대생들을 학부에서 뽑는다라거나 EBS 연계율 축소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숙지하시고 이게 재수생들이 얼마나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왜 수도권에서 특히 인서울 대학들이 재수생들이 많은가 해서 재수생이 입시에 간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수를 할 때 학원을 선택할 때 혼자서 할 것인가 학원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 학원을 선택했을 때 재수학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선택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한 50분 정도 우리 학부모님들 집중하시고 오늘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자녀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나고 일부 박은혜 부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동은석 진로진학연구소 부소장 박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연해 드릴 것은 2022학년도 대입 제도의 변화와 그 중점에 대해서 바탕을 두고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입시 결과와 상황을 비교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 강연을 통해서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강연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이 방에 제가 혼자 있고요. 대동은석학원은 철저한 발열 체크,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 그러니까 나라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굴이 조금 더 낫죠.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22학년도 대입 수시 정시 전형별 유형입니다. 좌측은 전국대학이고 우측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입니다. 자, 전국 대학별 전형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가장 높은 것이 학생부 교과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정시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정시가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측에 있는
서울 주요 15개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시면은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35.1%이고 정시가 39.39%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시를 통해서 상위권을 가려 하고 하면, 즉 상위권 대학을 수시로 가고자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 정시 모집 비율이 확대되면서 정시가 39%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즉 수시 이월률이라고 하죠. 이것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39%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을 정시에 선발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시 선발 인원이 많으면 재수생이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수시 전형과 인원 신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가 증가하고 종합이 줄어들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작년에는 논술이 33개 학교가 선발을 했는데 우측에 위에 보시게 되면 36개 학교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적성고사로 선발하던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논술 전형을 실시함에 따라서 36개 학교가 이번에 논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수시 전체 인원과 상위 10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올라갔지만은 숫자를 보게 되면은 4,081명입니다. 자, 옆에 보시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맨 중앙에 있죠. 10,000명 정도 뽑고 있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3,000명 뽑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상위권 대학에 가고자 하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선발합니다. 이것을 살펴봤을 때 상위권 대학 진학할 때도 논술도 상당히 중요한 전형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의 경우 고3보다 논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 여전히 많이 선발하고 있고 자, 재수생들이 미리 준비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려해볼 만한 수시 전형이고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2022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핵심 사항은 서울 주요 9개 대학이 정시를 40% 이상 선발한다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 한번 살펴볼까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우측에 보시면 성균관대 42%, 연세대 44%, 밑에 보시게 되면은 한국외대 40%, 한양대 43%입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이 정시로 선발하게 된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시 이월률 같이 더해진다면은 훨씬 더 많은 학생을 정시에서 선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다음은 수능 응시 인원과 집단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맨 위에 2020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 그 밑으로 2021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 이것에 대한 증감을 계산하였고요. 2022학년도는 몇 명 정도가 수능을 치는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았습니다. 자,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자격별로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로 나눠놨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응시 인원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학생은 5만 명 큰 폭 감소하였고 졸업생은 1만 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은 응시 인원 대비 졸업생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빨간 27%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졸업생 비율이고요. 가장 높았습니다. 졸업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수능에 매진한 결과 졸업생들의 성적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졸업생들이 수능의 성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2부에서 훨씬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응시 인원은 얼마인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고3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10,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수능 응시하지 않는 학생,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를 빼먹게 되면은 35만 6천 명 정도가 고3이 수능을 응시할 것이고
또 올해의 경우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시 불만족을 느낀 학생들은 일찌감치 재수를 시작하였고 정시 확대로 인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졸업생은 14만 명까지 예상을 하고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7에서 28%까지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고3 졸업생 검정고시 다 합산하여 보면은 50만 5천 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응시 인원 학생이 많은 이유는 예비 고3이 10,000명 정도 늘었고 재수를 통해서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통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요 상위권대 정시 비율 확대와 함께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21학년도를 비교했을 때 서울 주요 대학교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정시 지원, 즉 상위권 정시 진학 확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재수생의 경우 훨씬 유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 다음 주목해야 할 것은 수능 수능 과목의 변동사항입니다.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국어는 동일했고 수학은 그 다음 탐구, 사탐, 과탐으로 나눠 실시했죠. 하지만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우측을 보십시오. 독서와 문학을 필두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을 하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수학의 경우도 수 1, 2를 공통으로 하고 기하와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택일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탐구의 경우 계열 상관없이 탐구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봤을 때 난이도와 상관없이 국어에서는 필수였던 과목이 택 1이 되고 수학의 경우도 택 1과목을 통해서 범위는 상당히 줄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범위 축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능 치는 학생들에게 조금 수능 집중하는 재수생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재수생의 경우는 고3과 달리 수능에 매진하고 이번에 또 EBS 연계율이 감소하였죠. 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연계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외부 컨텐츠와 외부 지문, 외부 사설을 통해서 연계율 감소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맞춤식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수생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변동사항에 수능 선택 과목이 있었죠. 그러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대학은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위의 표를 보시게 되면은 수학, 미적과 기하를 지정한 학교가 56개, 과탐을 지정한 우리 학교는 자연, 이공계, 의대를 오려고 하게 되면은 62개 학교가 무조건 과탐을 철회하라고 하는 대학교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 우측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서울대학교 이공계 자연계의 약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 2 과목을 필수적으로 쳐야 됩니다.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중 택 1 하라는 학교들의 예시이고 과탐 중 2가지를 선택하라는 학교의 예시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상위권 대학에서 자연계를 가려고 하게 되면 미적과 기화를 선택하고 탐구를 선택한다는 게 맞다는 것을 여러분께, 그리고 대학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입시제도 변동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22학년도 대입 약학대학 선발입니다. 약학전문대학원에서 3개 학교를 빼고요. 모두 6년제 학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정시선발과 수시선발을 합산하였을 때 표를 보시게 되면은 수시에서는 33개 대학교가 922명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80명을 뽑기로 되어 있으나 수시에서 몇 명을 뽑는지 정시에서 몇 명을 뽑는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시 보시게 되면은 가나 다 이렇게 해서 뽑고요. 모두 총 1634명을 선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학대학의 선발로 인해서
상위권 자연계 공대 합격선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충분히 수능을 준비하면 약대, 상위권대 자연계 공대로 지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 대입의 약학계열 선발 인원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오른쪽 빨간색을 보시면은 169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약학대학의 선발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학부제, 즉 의과대로 변환함에 따라서 의약학 선발 인원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대학으로 변경하는 학교, 그 다음 세계의 약학전문대학원이 학부로 전환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의약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대거 늘어나는 첫 번째 해가 여러분이 수능을 치는 2022학년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즉 예전보다 의약학 계열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고, 즉 또 상위권 대학들도 합격선이 많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현상의 반사적인 작용으로 상위권대 공대, 그다음에 자연계 합격한 학생들이 의약학으로 빠져나가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공대하고 자연계열이 합격선이 내려갈 것입니다. 자, 상당히 여러분께 유리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학, 스카이대, 자연공대 같은 경우는 5% 안에 들어가면 상위권, 자연계나 의학학 계열이 진학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시의 경우는 자소서와 면접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은 대교육 공통문항 변동사항 1번과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고 계시는 1번은 기존의 경우 기존의 대교육 공통문항 1번과 2번을 통합하여 만든 항목입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는 기존의 3번을 수정하였고 글자 수를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학별 자율문항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대충 짐작하게 되면은 대부분 지원 동기, 입학 후 학업 계획, 그리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 서울대의 경우는 독서를 물을 가능성이